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공표한 대로 복권에 당첨된 사주가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됐을까? 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든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봐도 실질적으로 당첨된 사주를 가지고 올려진 명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 집안 동생 사주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하에서 확실한 1등 당첨된 사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것, 뭐 때문에 당선이 됐겠는가? 이제 이런 궁금증을 유발한 것을 차근차근 풀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들이 공부할 때 일단 학술상 해석을 하고 당첨된 이유부터 당첨돼도 어떻게 당첨이 되겠는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자, 63세 남자인데 신축, 갑오, 병신, 신묘다. 자, 그러면 이 사주들이 쭉 보면은, 없는 게 뭔가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자, 뭐가 없어요? 자, 물이 없다. 자, 수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병화에 뭐예요? 관이죠. 자, 그럼 무관사주다. 그렇죠? 무관사주. 자, 무관사주다. 근데 이제 이 사주 특성상 보면은 또 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럼 재는 많죠. 자, 병화 일간에 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지에 재를 깔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재는 많은데 물이 없다. 그럼 자, 우리는 조건을 한번 얘기했어요. 병화는 어디 뜨기를 좋아한다? 임수에 뜬다. 금은 어디서 놀기를 좋아해? 근데 물이 없어. 이게 근본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병화 일간이 물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만들까요? 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물상론의 원칙이 있어서 2대1 합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되죠. 자,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의 이제 특성상 사주에 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 우리는 물을 없을 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끌어다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천간에도 끌어다 쓰려고 들면은 내가 희생을 해야 물이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병신 합수로 된다는 얘기는 내가 희생해서 물을 만드는 거예요. 물이 그냥 오는 것은 운에서 내 관이 오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희생해서 물을 만든다고 봐야죠. 그죠? 나하고 합을 해서 내가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근본적인 나의 병화의 성향이 뭘로 바뀌어? 정화의 기질로 바뀌고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지금 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물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금생수 하면 물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자. 물을 끓여온 방법은 지지로 뭐가 있어요? 자, 신자진이 있고 또 해묘이 있죠. 여기 해수가 있잖아요. 자, 해묘이 있고 또 사유축에 금을 쓰면 금생수도 돼요. 되죠? 여기에 유금을 쓴다는 얘기는 사유축을 하게 되면 금생수하고 물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쭉 저희들이 관찰해 보면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 쉬운 관법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본인이 재를 취할 수가 있지만 취하게 되면 합이 되죠. 천간에는. 그죠? 내가 합을 하게 되면 취하게 되면 병신 합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신금이 있어도 병화 일간은 재물을 직접 취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자,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 병신 합을 했을 경우는 자격증을 유발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2대1 원구에서 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재물만 나타나 있는 것이 실질적인 재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병화는 임수에서 뜨기를 좋아해. 금은 물에서 놀기를 좋아해. 근데 물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뭐 행위를 할 거냐? 물에 가서 행위한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사주에 제일 필요한 원인을 봐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직업상을 한번 판단해보자. 제가 제재관해관법,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을 것인가. 이걸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한 제가 우리 많이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병화의 관이 뭐예요? 물이죠. 자, 수가 없어요. 수의 관은 뭐예요? 토죠. 토가 축토밖에 없죠. 축토예요. 그러면 자, 물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모든 원인은 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없다는 얘기는 저 축토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유축에서 금이 되면은 맞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조금, 이해침을 더 깊게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자, 병오는 뭐예요? 인호술이죠. 술토가이죠? 그럼 이제 술토 한번 써봐야 돼. 술토. 자, 술토를 썼단 말이에요. 자, 술토를 썼는데, 술토를 썼으면 우리가 어떤 게 나올까요? 술토를 썼으면. 뭐가 됐어요? 신유술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신유술이 될 때 금국이 되는 거예요. 자, 지지로운 재물은 누구 거라? 다 내 거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행운의 숫자를 맞을 때는 기본적인 술토가 올 때냐, 이게 축토의 사유축이 될 때냐.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쉽게 얘기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는데, 관의 관법으로 쓰다 보니까, 자, 수국화했다면 물이 없어요. 자, 그럼 물이 없는데, 물에 뭔데 어떤 행위를 해서 물을 만들 것이야. 관의 관으로 갔을 때, 관의 관, 축토, 뭐의 토란 말이에요. 사유축에서 물을 만들어. 그럼 지가 하는 행위가 뭐겠어요? 유금 행위를 하겠죠. 이게 직업이지. 간단해. 직업 찾는 게. 자, 거꾸로 재관법을 한번 가볼까요? 재관법. 자, 그럼 병화의 재는 뭐예요? 자, 그럼 이거 신금이죠. 나와 있는 대로 쓰자고. 밑으로 써볼까? 행동으로. 어쨌든 신금도 되고 됩니다. 또 신금이 재는 뭐예요? 목이죠. 자, 목이면 저 간목이죠. 자, 그러면 재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으로 갈 거냐? 그렇죠? 이게 따져놓고 보면은 재관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있어요. 자, 재로 가니까 이 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신금에서 재로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이거 목하고 관계를 얘기해야지. 목하고 관계를. 창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창으로. 창을 가진 사람은 나는 나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럼 너는 무슨 금의 조직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뭐예요? 유금이죠. 신금이 유금이다. 아까 여기 축토에서 유금 나와서 안 나왔어. 똑같다. 근데 너의 직업은 기술적인 요인을 가진 직업을 갖는 게 좋다. 딱 답이 정해진 거예요. 그 직업을 쉽게 찾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찾는 방법이 그럼 어떤 직업? 이거 있죠. 어떤 직업? 유금이 뭐예요? 첫째. 자, 먹는 거, 또 손기술, 또 IT 이런 계통에 다 기술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직업은 유금을 쓰는 직업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답이. 자,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정리됐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사주가 이제 학술상으로 해석을 보면은 쉽게 답은 다 찾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행운의 복권 1등 당첨이 돼서 22억의 거금을 사로잡는 당첨자 사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하듯이 이 복권 당선된 사람은 다 자기를 은폐하죠. 자기를 다 숨기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건 확실한 제 집안 동생이 당첨됐기 때문에 이 사주를 공개적으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원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지로 오는 재물은 다 누구 거다? 다 내 거다. 양간이 능간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사유축의 유금은 나의 재물, 인호술은 인호술토, 그 다음에 신자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금이 있어요. 신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인호술이 된 운이 온다면, 이때 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거고, 인호술이 된다면 바로 술토가 끼면 뿌리가 살아나죠. 신금의 뿌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유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수이 돼. 이때부터 네가 뭔가 좀 경제적인 능력이 좋겠네. 여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원국은 다 해석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최종 직업이 제가 우리 유인물 쓰다시피 직업은 선원이에요. 배 탄 사람이야. 그럼 자, 물이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배 타러 댕겼겠죠.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배도 타고 어선에도 하고 어항에 댕기고 이런 일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를 탄다 했을 때 어느 때 하선을 할 것인가? 자, 물에 댕기다가 토운이 오면 그때 이제 손 들고 나 육지로 갈 거야 하고 내린다 이 말이죠. 하선하는 기점은 토다. 자, 답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론을 가지고 원국 해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원국 해설 가장 핵심적으로 질문이 있는 사람 한 분만 얘기해 보세요. 질문할 거. 원국 해석에서 한번 의심이 가는 거.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르도 괜찮아요. 원국에서 예. 질문하고 싶은 거. 아니 얘기는 다 들었는데 원국에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인신사이도 가능한가요, 서로? 가능하죠. 네. 자, 인신사의 가능이라는 것은 사유축에 사를 쓸 수 있고 신인과 사가 있고 여기는 해수를 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신사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 바다역에서 일을 한 어떤 사람이 그냥 집에 있겠어요? 활동하지요. 그래서 인신사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신사의 개념도 정의식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 어떤 개혁적인 일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끌어다 쓰는 인신사회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환경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론이 성립되는 거예요. 네. 괜찮았구나. 네. 그 다음에 또 묻고 싶은 거 없어요? 자, 없으면 이제 대운을 한번 봅시다. 네. 이 사람 어렸을 때 어떻게 컸겠는가? 이거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 클 때. 자, 여기서 보면은 관이 없죠. 우리 사주에 관이 없다는 얘기는 관도 아버지도 나와 같은 똑같은 남자는 관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봐도 관은 남편이고 아버지죠. 근데 저희 물상론에서는 관도 아버지는 아버지 봐야 돼 괜찮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관이 없죠. 그죠? 사주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도움이 있었겠냐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잘 안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 제가 집안이니까 제가 잘 아는데 제 이제 아재빨도 해줘 그 양반은. 근데 그분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술이나 먹고 좀 작게 느겠다 할까? 그런 스타일로 그 세상을 보내신 분인데 좀 일찍 가셨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은 없다. 자, 그러면 어머니의 능력은 있겠느냐? 자, 어머니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 다른 데는 편인 정이 낫다. 우리는 그거 따진 거 없어요. 무조건 인성이 맞아요. 자, 그러면 천간이주기 때문에 목이 기었을 거라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 자, 목이라는 것이 하게 되면은 엄마가 그래도 모든 것은 이 주관은 엄마의 주관에 소위 가권이 엄마한테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뿌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캐치해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인성이나 인성이 천간 시에 있을 때는 엄마가 오래 산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검증해 보세요. 잘 해보시면 답니다. 오늘 새로운 팁을 드립니다. 자, 지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천간의 인성이 여기 있을 경우는 엄마가 거의 늦게까지 살아요. 이건 내가 검증한, 제가 38,000명 이상 검증해본 결과 답은 확실하다. 그런 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때가 지금 육아 아닙니까요? 자, 우리가 초년에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있대요. 그러면, 자, 이 계수가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자, 아버지죠. 자, 관이었단 말이에요. 피가 태양을 가지는 형국이니까 어렸을 때 부모,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겠어? 나한테 성장을 아주 내 본래 밝은 이 태양을 어둡게 만드는 아버지였다. 답이 간단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라는 건 뭐겠냐? 지지 행동의 사유추 아니에요. 아, 나는 일찍 돈을 벌어야겠네 생각. 이게 이제 우리 물사원들 가장 쉬운 방법.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 일찍 돈 벌어 가야 돼. 이게 근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나는 일찍 가서 유금의 사유추 손기술이나 어떤 기술적인 요인에서 돈을 벌어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한번 볼까요? 어느 때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자, 계사대운에,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의 그 시절을 보거나, 여러 거 봐보세요. 그럼 중학교 갈 때 정사예요. 정사. 중학교 이제 우리가 보면 중학교 졸업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정사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봐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저 정사라는 것을 이쪽 봐도 됩니다. 이쪽 보세요. 그러면 저 정사는 우리가 물상론에서 총이 왔어요, 여기가. 정사라고 봐요. 자, 정사다. 자, 그러면 태양이, 자, 평화 있죠? 정사가 왔어. 그럼 우리는 태양과 달을 비유했을 때 뭐라고 했다? 현실과 이상의 갈등, 보여지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 갈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내가 고등학교를 가야 돼, 말해야 돼? 했을 때 문제가 돼. 그러면 사유축의 사라는 이 글씨는 사가 끼게 되면 인신사역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일찌감치 떠나야 되겠다. 고등학교 가는가? 못 가지. 이 사람은 고등학교 못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졸 출신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시면, 제가 유인물 좀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보시고, 우리는 이제 학생들 진로 상담할 때도, 어제도 제가 이제, 진로 상담을 하고, 2시간 했습니다, 제가. 진로 상담 아니라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놓고, 부모님 오셨는데, 대부분 엄마들의 생각이 너무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엄마들은 항시 뭐 얘기냐면, 모든 것을 학생, 수험생들의 관장을 하려고 그래. 막, 오늘 지금 수능시험 보는 날이죠? 엄마는 뭐든지 잘하면 한없이 잘하는 게 엄마예요. 그게 문제야. 근데 걔가 밝은 애인데 밝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약간 우울증도 생겨요. 병정 갈등 사주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엄마가 인성일 경우에 무토일주였어요. 그러면 엄마의 지나친 간섭이 심하다 보면 애기 자체가 어렸을 때 엄마 하라는 대로 따라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자기 이 얘기를 노출하죠. 그래서 소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시 제가 얘기합니다만 엄마들이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때는 어떤 처치를 해줄까? 제가 안심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한테는 첫째, 학생들이 제일 좋은 얘기를 뭔 얘기가 좋겠어요? 엄마들이 한 얘기가. 아들한테. 뭐랄까요? 고맙다. 또. 그렇지. 나는 내 아들 너 믿어. 이거 최고야. 여러분들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걸려요. 진로 상담보다. 나는 너 내 아들 믿어.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부 잘해라, 뭐 해라. 계속 잔소리. 이번 수능 시험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에 80점 맞았어. 이 다음에는요, 90점 맞아야지. 90점 맞으면 100점 맞아야. 이게 계속 올라가.
제가 이제 저는 그 셋을 학교 보내면서 강남에 학교 제가 잘합니다. 근데 첫째 얘기예요. 첫째 얘기 더군다나. 첫째한테는 커트라인 80점 맞으면 80점 선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100% 떨어져. 거의 시험의 출제를 보면은 성향의 10% 하향 지역을 한번 더 합격 다 해요. 근데 대부분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첫애는 무조건 100점 맞으면 90점 커트라인 90점 서울대학교 다 집어넣습니다. 다 떨어져요. 저도 해봤으니까. 우리 큰애가 단대보고 다녔거든. 근데 100% 재수했지. 이제 그 기대 수치가 어긋나면 그런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수능 날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 엄마들은 너무 학생들한테 지나친 그 욕심을 부리지 마라. 내 아들 믿어. 이게 최고야. 그걸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임진대운이가 어쩌겠습니까? 자, 임진대운이. 자, 임진대운은 무료죠. 그죠? 음록 무료하시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부부궁에 신자진의 개연성으로 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그럼 이때 결혼도 하겠네.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수가 무리에 뜰 때 임수의 태양은 뭐가 좋다 그래요? 병화는 임수에 뜨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임수에 뜨기 얼마나 좋아요? 지지에 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결혼 시기가 좋을 것이다. 그때 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횟수를 뒤집어서 어느 때 결혼하면 좋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다. 그렇죠. 확실하지. 우리 우리 이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답을 줬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면 자, 무진대운에 왔죠. 무진대운.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그 무진대운이 어떤 거 나타날까요? 무진. 28이 무진이죠? 자, 무진은 이 예측한 대로 대운에서는 항시 어느 연도에 거기에 적중할 것인가를 예측해주는 대운이 나왔어요. 10년 동안에, 이 10년 동안에 19살 때부터 28살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해준 게 대운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세운에 대축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좋겠느냐. 그러면 무토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간목이 나무를 심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목이 심어진다는 얘기는 인호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신유술, 윤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궁이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마누라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재물이 늘어나는 집안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방합으로 일어난 것은 이혼도 안 해. 합이 된 것은. 왜? 30년짜리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올해 횟수 하나만 좋은 거다면 이혼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운이 방합으로 이어진 건 30년 가기 때문에 거의 이혼 안 한 걸로 보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 돼요. 그래서 결혼은 그때가 좋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핵심적으로 복권이 언제 당첨되고 언제 했겠는가? 이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 당첨 얘기를 할 건데 복권이 왜 당첨됐을까 하는 게 그 이유죠, 우리는. 왜 이것 때문에 당첨됐구나 하는 게. 자, 그러면 복권 당첨될 때가 2022년 8월 달에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두 번째 주에. 자, 그런데 22년도가 어떤 년도예요? 이민년이죠. 그렇죠. 이민년 맞죠? 자, 이민년. 8월 달에 무슨 달? 무자달이죠. 무자달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크게 봐야지. 이때요, 무신이에요. 무신달이야. 무신달이야? 그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봐. 틀렸는데도 보라고 안 내가 해보니까 역시 대답이야. 이제 알고만. 자, 무신달이었어요. 무신달에 저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병화는 어디에 뜨기를 좋아해? 자, 임수에 뜨기를 좋다. 자, 내 명예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이 뭘 예측한다? 인호술. 자, 인호수를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수토가 붙어, 안 붙어? 딱 붙으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운이 어느 때 내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러면 여기에 술토가 붙어요. 자, 술토가 붙어. 이때는 자동으로 뭐가 올까요? 유금이 따르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뿌리가 있으니까 유금이 돼. 그럼 신유술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확실하게 좋은 달이야. 그러면 무토라는 이 핵심이 하나, 그 다음에 임수라는 개념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민연이 이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연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운에서 우리가 모두 예측하듯이 무자 대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한데 무자 월에 걸렸죠요. 그럼 신자진 대한데요. 재지요. 재물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운을 10년 동안에 세운에서 이르는 것과 월운까지도 볼 줄 아는 스타일이 대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보더라도 여기서 인호 이사주, 인호 술만 되면 신유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이민연이 얘한테는 행운의 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 당첨이 22억이다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나무가 심어지고 꽃이 피고. 당연하죠. 물도 들어오고. 다 여건이 다 조성이 다 되고 이사주 구성이 다 떨어지는 거야. 나무 위에 꽃도 피고 나무가 땅에 심어지고 이 물이 와서 나의 명예를 주고 전체 모든 구성이 다 이루어질 때 당선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22억의 행운의 당첨, 복권에 당첨된 명조고 그때 시점이 이 시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22억 당첨을 크나큰 돈을 거머쥐게 됐다라고 합니다.